안녕하세요, 제스캐시입니다. 최근에 엔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관련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엔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엔원 환율이 940원, 950원보다 낮으면 매우 안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엔원 환율이 900원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 800원대가 됐다, 그러면 지금 엔화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엔원 환율이 1000원보다 낮다는 상태면 여전히 투자하기에 괜찮다,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거의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죠. 환율은 주식하고 다르다고.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환율이라는 거는 이 환율 자체가 가격이나 가치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돈을 서로 교환하는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환 비율이라는 것의 특성상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는 한, 한쪽 나라의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 않는 한 이 환율이 어느 한쪽으로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어느 정도 막혀있다, 상하방이 막혀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위와 아래의 지점이 어디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짧게 6개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을 놓고 봤을 때 위아래의 최고점, 최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딱 중간선을 그어보면요,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좀 싼 편이고, 위에 있으면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좀 비싼 편이다.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는 특성상 중간보다 아래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중간 정도라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중간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또 한없이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을 향해서 내려올 확률이 더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간값이라는 게 지금 달러 원 환율과 엔원 환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달러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서, 그때 기억나시나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차트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까지 보시면 21년도에 이때 1000원대 초반? 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격히 올라서 지금 23년부터 한 2년 이상 1,300원, 1,400원대 넘어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1,400원이 뉴 노멀이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1,400원을 보다 더 위에 있던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매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시기는 굉장히 짧을 수 있고, 이 시기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놓고 보면요, 2015년부터 지금 2025년 초니까 거의 10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달러 환율의 중간 지점은 한 1200원 정도에 있어요. 그쵸? 가장 낮았던 순간이 1000원대 초반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가장 높았던 순간이 지금 최근에 1487원, 이렇게 90원 가까이 올라갔던 이때 중간 값을 구해보면 1250원 정도를 중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1250원 밑에 있었어요, 환율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1250원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148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 시기가 영원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1250원 위에서만 환율이 움직일 것이다, 오늘 확장 환율 1450원보다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 과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 높은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1250원 정도가 중간값으로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짧게 놓고 보면 당연히 중간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2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을 놓고 볼까요? 이러면 중간값이 1350원대 정도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1350원 이하를 안전하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250원 이하를 안전하다고 볼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판단이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준을 더 낮게 보시면 되는데, 또 너무 낮게 보면 투자를 할 기회 자체가 잘 오지 않으니까 한참 그냥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400원대에서 달러를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달러를 쳐다보지 않은 지 저는 꽤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야? 24년 하반기에 이렇게 1400원 위로 올라온 때부터 저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달러에. 그리고 지금 엔화를 보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 정도 동안 내리 내려왔어요. 그동안 쭉.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10년 이상을 놓고 보면 엔원 환율의 중간점은 1080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쭉 하락세였기 때문에 최근 1, 2년을 오히려 짧게 놓고 볼수록 중간 지점이 더 낮아집니다. 특히 23년, 24년도에는 엄청나게 15년 저점을 막 2번이나 뚫고 내려갈 정도로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한 2년을 놓고 보면 중간 지점이 한 920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엔원 환율이 920원 이하라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젠가 정상화가 된다고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중간 지점을 한 950원 정도로 보고, 950원 밑에 있으면 좀 여유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나는 더 안전하게 920원으로 떨어질 때만 엔화를 사야지, 그리고 물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920원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가 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23년 초만 해도 1000원을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 1000원이라는 기준도 충분히 안전하다. 대신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95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 요즘 같은 때는 투자금을 대신 많이 줄였어요. 저는 전에 보셨겠지만 한 번 살 때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아왔는데, 950원 이상으로 올라간 현재는 그것의 거의 반 이하, 5만 원 살 때도 있고 2만 원 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난 쪽에서 투자했어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엔화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굉장히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1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고요. 일본의 물가도 그동안 계속해서 정체 상태였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엔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수출할 때는 좀 유리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없이 저평가되어 있기만 할 수는 없고, 또 어느 정도 균형점, 중간 지점을 찾아서 가려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일본의 경제가 조금 변화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가 엔원 환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향보다는 지금까지 너무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여러 요건이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엔화 투자 지금 여전히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준금리는 올해 앞으로 총 7번 발표가 더 남았어요. 3월 18일, 4월 30일, 6월 16일, 7월 30일, 9월 18일, 10월 29일, 12월 18일까지 총 7번 남았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이미 인상이 됐고, 앞으로도 한두 번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는 날에는 환율이 좀 요동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 캘린더에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발표 나는 시점에 환율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우리 스플릿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수익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엔화 기준금리가 또 많이 올라서 언젠가 정상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 예금, 외화 예금 넣어놔도 이자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일본 자체가 제로금리 수준이니까 언젠가 그 엔화를 맡기고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기도 하겠죠. 투자는 마음 편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래 해보니까 이 마음이 편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을 해봤더니 투자 금액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가 당장 뺏어 써야 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 이럴 때 이제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충분히 믿을만 할 때, 이게 막 테마주 막 적자만 보고 있는 회사인데 테마로 잠깐 뜬 막 그런 종목을 사면 여러분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혹은 무슨 코인, 내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거, 그런 잡코인을 말하자면 막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거나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나 달러 혹은 엔화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누가 봐도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그것도 나눠서 한 방에 몰빵이 아니라 나눠서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고생해서 버는 월급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저축한 돈, 또 아껴서 절약한 돈,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노후를 생각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마음 편한 투자라는 것의 가치가 정말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도박하듯이 운에 베팅하지 마시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자금, 믿을 수 있는 투자처를 선택하셔서 내가 마음 편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나가시는 그런 방식이 저는 오래 놓고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엔화 투자 관련돼서 환전하는 방법, 환율의 특성,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 이런 것들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나눠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 채널의 외화투자 재생목록 시리즈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궁금한 점들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